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 파트 3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이제 필기 과목의 마지막 과목인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파트 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5과목은요, 보시다시피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30.39% 정도가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장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가 36.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 4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20% 정도, 그리고 4장 시스템 구축 보안 약 한 14%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장과 2장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커트라인을 넘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가 4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솔직히 말해서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나마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 1과목을 강의를 드렸을 때 1, 2, 5과목, 그죠? 1, 2, 5과목에서 좀 점수를 높게 따고 나머지는 꽈락만 좀 피하는 수준으로 가자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그래도 8, 90점대를 맞춰 준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 평균 점수의 커트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는 있지 않은가. 예, 꽈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강의 프로그래밍,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어, 요거는 제가 좀 수정해 놓을게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입니다. 알겠죠? 예. 네, 이렇게 구축 관리로 바꿔놨고요. 이제 요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1장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1장 파트 1에는 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1번 섹션 0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봅니다. 자, 섹션 01 5과목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이라는 1장 파트 1이 되고, 섹션 0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껏 기출 문제가 4문제인가 5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1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여기에서 이제 중첩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고, 역시 여기에서는 공부도 공부지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좀 여기에서도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알겠죠? 예. 보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개요해서 한번 보면,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SI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회사의 이익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료로 1년 정도는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주다가 이제 2년 차나 3년 차 그거는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든 SI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 위탁이죠. 그죠? 일반 모 회사에서 이제 SI 업체에게 의뢰를 하면 우리가 뭐 요구 분석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유지보수 기간을 유지보수 비용을 측정을 해서 연간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면 추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규모가 큰 곳은 전산실이 규모가 큰 곳은 대기업일수록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전산실에서 개발을 하고 뭐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다 담당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들은 다 의뢰를 해서 만들고 유지 보수를 취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의 수행 방법, 어떻게 개발을 하며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는지 그러한 수행 방법과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법 및 도구를 체계적으로 그죠? 정리해서 표준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특색에 맞게끔 그러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 보수니까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그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품질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종류에는 구조적 방법론, 그리고 정보공학 방법론, 그리고 객체지향 방법론, 그리고 CBD라고 하는 컴포넌트 기반, 즉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방법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제1 과목에서 배웠던 에자일 방법론. 그리고 제품 계열 방법론.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의 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보죠.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조적 방법론, structure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러한 단어 있죠. 그죠? 정형화된 분석 절차다 그러면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꼭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정형화, 딱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문서화하는 처리, 즉 프로세스 중심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의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문서화를 하는 처리 중심의 방법론이 바로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하면 정형된 분석 절차라고 여러분들이 요 단어만 나오면 구조적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방법론은, 이 구조적 방법론은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거의 쓰지 않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소위 말해서 역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정형화된 분석 절차는 구조적 방법론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며, 아울러 쉬운 이해 그리고 및 검증이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주 손쉽게 이해를 하고 손쉽게 검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코드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 이때까지만 해도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나왔죠. 스몰 토크라든지 뭐 이러한 언어들이 나왔지만 하드웨어가 그거는 이제 받아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스몰 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가치로서의 이제 훗날 80년대, 90년대 돼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들의 모태가 되긴 하죠. 가치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대다수 절차 지향적 언어, 그죠? 이때도 C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방법론이었고, 그래서 절차적이다 보니까 쉬운 이해가 되고 하나하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검증이 가능하겠죠, 쉽게. 그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분할, 나눠요. 그리고 정복. 요 단어도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요 단어도 여러분들 구조적 방법론의 단어로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죠? 정형화된 분석 절차, 분할과 정복. 그러면 구조적 방법론이다. 알겠죠? 그래서 divide and conquer. 그죠?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분할이란 말 그대로 나누는 거고, 정복이라는 것은 그 나눠서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정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방법론의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일단 뭡니까?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올 거잖아요. 그럼 그걸 파악을 할 거잖아요. 그럼 파악을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타당성, 이게 맞는가? 이걸로 지금 현재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로 타당성, 즉 구현이 가능한가? 그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검토가 만들 수 있겠어 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계획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죠? 스케줄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단계를 이제 추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듯이 요구사항 다음에는 항상 설계가 옵니다. 그죠? 설계가 끝나고 나면 항상 설계된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하죠. 그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용 시험 단계가 이제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 테스트가 끝났으면 이제 비로소 운용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타당성 검토, 계획 단계, 그리고 요구사항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끝나면 구현, 그 다음에 구현이 끝나면 테스트, 시험 단계, 그리고 난 다음에 배포, 의뢰한 곳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주는 배포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적 방법론의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형화된 분석 절차 그리고 1960년대 그리고 분할과 정복 이 세 단어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절차 부분도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실기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쉬운 이해, 검증이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은 제가 드리더라도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적 방법론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정보공학 방법론인데 얘는 정보공학 방법론은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계획, 분석, 설계, 구축에 정형화된 기법들을 상호 연관성이 있게 통합 및 적용하는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자료 중심의 방법론이다 라고 하면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이라고 하면 역시 정보공학 방법론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개발 주기를 이용해서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적합하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DB 설계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으로 개체 관계도 ERD 들어보셨다 그죠?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를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정보공학 방법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세 단어 자료 중심의 개발 방법론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에 그리고 개체 관계도에서 ERD 개체 관계도 ERD를 사용한다라는 이거 세 가지 단어를 가 나오면 무조건 정보공학 방법론이에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공학 방법론의 절차는 일단은 정보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정보 전략을 계획을 먼저 해야 되겠죠. 수립 단계를 해야 되고. 그죠? 계획을 잡으면 이제 업무 영역 단계에서 이제 나누죠. 분석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나면 업무 영역의 분석이 끝나면 업무 시스템을 이제 설계단에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구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이것도. 그래서 업무 시스템에서 구축 단계, 구현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보공학 방법론의 절차입니다. 알겠죠? 정보 전략 계획 수립 단계. 계획을 수립했으면 업무 영역에서의 분석 단계. 분석이 끝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단계. 설계가 이제 다 끝나면 구축을 해야 되겠죠. 구현을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건 뭐 몰라도 자료 중심의 방법론이다. 대규모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적합하다. 그리고 개체 관계도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을 사용한다. 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무조건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물론 이런 절차까지 다 알아두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최소한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보공학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볼 거, 이제는 객체지향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객체지향 방법론 배웠죠? 그죠? 객체지향 방법론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개념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코드의 재활용성과 그리고 뭡니까? 코드의 재활용성과 그리고 아주 뭡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죠. 객체지향 방법에 캡슐화, 다형성, 뭐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뭐 등등.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객체지향 방법론이 되는 것이죠.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객체지향 방법론은 현실 세계의 개체, 엔터티.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개체라고 하면 무조건 또 객체지향 방법론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울러 현실 세계의 개체는 뭐예요? 현실 세계의 개체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도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 있죠. 그죠? 그죠? 등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는 물질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으로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에 의거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개체를 우리는 어떠한 자동차나 아니면 어떠한 PC나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계예요. 그죠? 그래서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씩 우리가 하청업체에서 받든 뭘 어쨌든 간에 받아가지고 하나의 객체로 기계의 부품처럼 조립을 하듯이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계의 부품을 마치 조립하듯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두고 그죠? 그거를 필요한 클래스에 포함 혹은 상속 혹은 구현 그렇게 하는 객체들을 이제 조립을 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는 방법이 바로 객체지향 방법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맞죠?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방법론. 대표적인 언어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는 자바, 그리고 C++, C#
뭐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스크립트 언어이면서 클래스적인 요소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틀린이라는 언어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이제 객체 지향 언어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죠? 예. 그에 관련된 플랫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객체다, 뭐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뭐 기계의 부품을 조립한다. 이거는 많이 소리를 들어봤어요, 지금껏. 제가 객체 지향 방법론, 특히 자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 공부할 때 객체 지향 방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징들, 그죠? 예. 그래서 이 객체 지향 방법론은 구조적 기법의 문제점, 구조적 기법의 문제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스텝이죠. 절차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다 보니까 필요한 코드면 또 작성해야 되고 또 작성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용자, 프로그래머들이 피곤하죠. 짜증나고. 그죠? 예. 그래서 구조적 기법의 문제점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위기의 해결책으로 채택이 되었던 게 바로 객체 지향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나왔었어요. 그죠? 스몰 토크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는 하드웨어가 발전하지 못해서 그 언어가 그냥 모태가 되고 기반이 되고 현재의 객체 지향 언어들의 모태가 되고 기초가 됐다라고 했죠. 그죠?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링 언어, 이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방법은, DB 설계에서는 ERD, 그죠?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이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의 설계 과정에서 주요 사용되는 모델링 언어에는 첫 번째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 디플로이 다이어그램, 이거 영어로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 전이도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사용을 하는 모델링 언어들입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 영어로도 알아둬야 되고요. 배치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상태 전이도, 그죠? 예, 요런 것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모델링 언어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역시 객체 지향 방법론의 절차를 보게 되면 당연히 먼저 요구 분석부터 하겠죠. 그죠?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 니즈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석이 단계가 끝나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구현을 하겠죠. 구현이 다 되면 테스트, 그죠? 단위 테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모듈 테스트, 또 통합 테스트까지 다 검증 단계를 거치고 더욱더 정확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타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그거를 의뢰한 업체한테 인도를 하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객체 지향 방법론은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에.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CBD라고 해서 컴포넌트 기반입니다. 컴포넌트는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UI 프로그램에서 버튼 하나를 배치한다. 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배치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포넌트라고 해요. 즉 문서를 이루고 있는. 그런데 컴포넌트 기반,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자인 방법론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방법론에서의 해당하는 것은 문서, 소스 코드 파일, 라이브러리 등과 같이 모듈화된 자원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여기서는 이거는 방법론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할 때, 소프트웨어로 만들 때 이런 컴포넌트와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좀 더 이게 이럴 때 사용되는 컴포넌트의 용어가 좀 상위 단계에 있는 용어처럼 우리가 들리죠. 그죠? 예. 그래서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요런 것들, 그죠? 예. 문서, 소스 코드 파일,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의 재사용, 리유저빌리티, 그죠? 예, 리유즈, 재사용, 리유저빌리티, 재사용이 가능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쓴다든가 게임에서 쓴다든가 물론 게임은 또 종류에 따라서 장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나 회사에서 쓰는 전반적인 시스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우리가 또 다른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업체의 프로세스를 알아내서 좀 수정만 좀 가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그 회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덜 걸려요. 왜? 재활용을 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이 컴포넌트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확장성이 보장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